그럼 이게 저승인가요? 네. 제가 제 운명을 완수했나요? 네. 좋네요. 어떻게 된 건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네. 잠시만. 이건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가요? 아니요. 하지만 이것은 운명의 일환으로서 당신이 행한 일의 결과입니다. 전 평생 답을 찾아다녔어요.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준 책을 읽었죠.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모두들 자신들만의 운명을 갖고 있다. 그 이후로 저는 제 운명을 찾으려고 했죠. 처음에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졌었죠. 저는 생명을 구하고 영웅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. 한 번은 예를 들어 옆집에 사는 한 소녀가 고양이를 부르는 걸 보았죠. 고양이가 나무에 올라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죠. 그래서 제가 그녀를 위해 고양이를 내려주었고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. 그리고 제가 자라서 15살이 되었을 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. 그리고 그게 제게 더 잘 어울렸어요. 전 사람들이 살 집을 지어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전 건축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.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. 그러다 전 첫 장애물을 마주하게 되었죠. 대학 말이에요. 우리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비싼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으셨죠. 그래서 전 장학금을 신청했고 상황이 더 나아지길 바랬어요.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. 합격한 거예요. 그리고 그때 마침내 제 운명을 찾았다는 걸 깨달았어요. 전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 중 하나가 되어 수백만 명은 아니더라도 수천 명에게 집을 지어주고 아무도 경쟁할 수 없는 부동산 제국을 건설할 겁니다. 전 그것을 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죠. 몇 년이 흐르고 제 성공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. 제 학년 중에 제가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고 갓 졸업한 후 훌륭한 회사에 취직했어요. 제 상사들은 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알아보았고 그 일을 하게 해주었죠.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전 수석 건축가로 성장했어요. 또 2년 후에 저는 회사에 작별 인사를 하고 저만의 건설 회사를 설립했어요. 그 후 전 곧 결혼을 했고 아들과 딸 2명의 멋진 아이들을 낳았죠. 전 제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제 아내는 운명을 이루고자 하는 저의 불타는 욕망을 지지해 주었죠. 아내는 제 목적이 뭔가 특별할 것이라는 것과 제가 위대한 일을 할 운명이라는 걸 믿어주었죠. 아내에게 자신의 운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막 그것을 이룰 참이라고 말했죠. 그건 첫 아이가 태어나기 며칠 전이었어요. 전 아직도 제가 뭘 잘해서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. 전 제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갔고 회사는 꾸준히 성장했어요. 처음에 우린 수많은 회사 중 하나였지만 전 직장에 있을 때 갖고 있던 고객 베이스가 있어서 그걸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. 몇 년 안에 제 사업은 존경받는 회사로 성장했어요. 그러고 나서 몇 년 후 우린 시장에서 가장 큰 기업들 중 하나로 우뚝 섰어요. 여태까지 저는 원래 저의 믿음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. 저는 자선재단과 몇몇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새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.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. 그리고 그렇게 흘렀죠. 시간이 지나고 회사는 거대한 기업이 되었고 전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어요. 제가 늙어갈 무렵에 아이들이 통솔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아이들에게 맡기고 편하게 은퇴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시골 집에서 여생을 살았습니다. 그게 제 인생이었죠. 제 운명을 다했다고 저는 확신했어요. 이 순간까진 말이죠. 제 앞에 있는 이 생물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본 그 어떤 것과는 달랐어요. 사람보다는 신기루에 가까웠어요. 그리고 그것은 제 유산, 즉 제 회사와 제 가족의 미래를 빠른 속도로 보여줬어요. 그리고 전 제가 보고 있는 게 뭔지 몰랐어요. 아니, 저 정확히 말해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몰랐죠.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. 아이들이 제 일을 이어갔고 회사는 번창했어요. 그러다 둘이 사이가 틀어지면서 둘 사이의 균열이 너무 커져서 결국 회사를 분할이 했어요. 혼자서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없었기에 두 회사 모두 곤두박질 쳤어요. 제가 설립한 자선기금, 비영리 단체들 모두 파산했죠. 제 아이들과 직원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제 평생 일군 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렸죠. 전 절망했어요.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. 제 운명이 아니었던 건가요? 제가 그렇게 하려던 운명이 아니었나요? 아니요. 충격을 받은 저는 그 생물을 바라봤어요. 그럼요. 운명이라는 건 없는 건가요? 있어요.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완수했어요. 그 말은 혼란스러웠어요. 제가 그렇게 한 줄 모르고 한 건가요? 아니면 뭐죠? 거의 그래요. 한번 확인해 보세요.
그리고 그는 수십 년 전 나무에 올라가 제 팔로 겁에 질린 고양이를 감싸고 있는 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. 나였던 그 7살짜리 소녀는 주인에게 고양이를 돌려주었고 그녀는 소년을 보고 활짝 웃고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집으로 뛰어왔어요. 그게 단가요? 제가 이웃집 고양이를 구해주기 위해 태어났다고요? 그게 어떻게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? 당신이 구한 고양이도 운명이 있었습니다. 그날 늦게 고양이는 거실에 있는 화분을 산산조각 냈고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에게 엉망이 된 것을 치우라고 부탁했었죠. 소녀가 조각들을 버리러 갔을 때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만났고 집배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집배원을 정확히 2분 33초 지연시켰죠. 그러고는 집배원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기로 되어 있던 일을 계속하러 갔죠. 저는 여전히 이해 못했어요. 그래서 이게 다 집배원에 관한 거네요? 맞습니다. 하지만 집배원뿐만이 아닙니다. 당신도 마찬가지죠. 소녀, 심지어 고양이,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말입니다. 그리고 이 말들과 함께 그는 제게 작은 반짝이는 점이 사방에 있는 행성 전체, 더 정확하게 말해 그 윤곽을 보여주었죠. 이 작은 점들은 사람과 동물이었고 서로 충돌할 때마다 빛이 번쩍였어요. 각각의 번쩍임은 하나의 운명이 완수되는 걸 나타내는 것이었어요. 그러고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갔죠. 저는 뭔가 의심이 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확실치 않았어요. 그 생물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건 날 보고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. 제 말 뜻이 뭔지 아시죠? 어린 시절 당신이 옳았어요. 모든 사람들은 정말 목적, 그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나죠. 하지만 그것은 삶의 노동이나 삶 그 자체보다 더 큰 무언가가 아닙니다. 이건 보통 작은 것들인데 정말 사소한 것들이죠. 그리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. 그러고는 마침내 눈앞이 환해지면서 이해가 되었어요. 여태까지 저는 제 자신에게 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믿었어요. 저는 제가 영웅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구세주이며 운명 자체가 제 길을 도와주는 그림을 그렸죠.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저는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고 있었고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저 전 제 꿈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. 그 생물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맞아요. 이제 우리가 떠나기 전에 다른 걸 보여줄게요. 감동적일 거예요. 다시 제 앞에 그림이 나타났어요. 제게 등을 돌린 채 창가에 서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. 그녀는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근처의 나무로 오르고 있는 어린 소년을 내다보고 있었어요. 소년이 내려와서 고양이를 주인에게 건네주고 그 소년은 창가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죠. 그녀도 손을 흔들어 주었고 뒤를 돌아섰어요. 그리고 그 사람이 제 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.